감사합니다. 전국의 애청자 여러분, 그리고 저 타양의 먼 나라 계시는 저를 애끼시는 여러분, 소문 듣자 하니까 중국이라는 나라에서도 이 남경인가 어디서 지 얼굴을 볼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먼 외국에 가서 고향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에게는 이 고향 얘기 아울러 우리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우리 민속학이라는 옛날 고유한 우리 역사의 향기를 들으면 더더욱 새로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방에 계시는 우리 모두 법우 여러님과 아울러 또 우리 고향 여러분들 앞에서 내가 우리 역사 인류의 무지 속에 묻혀있는 집단 무지의 그 깊은 늪에 빠져있는 우리 조상들의 금쪽 같은 지혜를 찾아서 떠나는 시간을 또 한 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전번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풍수지리설로 본 금오산 구미라는 의미를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살고 계시는, 그리고 자기가 현재 살고 계시는 주소의 그 동네 이름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심지어 그 번지까지도 사실은 여러분들과 절대적인 밀접한 운명적인 어떤 메시지 같은 게 숨어 있다는 것도 오늘 이 얘기를 들으면 아실 겁니다. 이 산천지명, 특히 세계적으로 어느 나라도 대체로 그 이름과 지명이 만들어질 때는 그 역사적으로 만들어진 것과 아울러 그 민족이 살아온 역사에, 그리고 그 사람들 살아온 마음의 그 역사의 얘기들이 그 안에 다 숨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물로, 물정적으로, 쉽게 말하면 글이나 물정적으로 있는 것만 그 이름 속에 담겨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나 우리의 영혼 속에 담겨 있는 그러한 내용도 많이 있다는 얘기인데, 영혼의 얘기로 전해 내려오는 거는 신화로 되어 있어요. 신화. 그래서 어느 민족이든지 보면은 그 나라에는 결국 신화가 있고, 그 민속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모든 민족의 그 전통 신화는, 건국 신화라든가 신화는 다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로 보면은 당군 할아버지가 우리의 뿌리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다음 시간에는 언젠가는 반드시 당군 할아버지에 대한 삼국유사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나름대로 쉽게 우리 누구나 들어서 이해할 수 있는 측면으로 말씀드리기를 약속하면서, 오늘 이 금오산 구미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전번에 대충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이 말씀을 먼저 답부터 드리면은, 이 금오라는 말은 태양의 별명을 이 금오라고 한다고 고서에 되어 있습니다. 혹시 유식학은 또 별로 뭐 이런 데 역사에 대해서 아시는 게 있든지 없든지, 제가 여기서 하는 이 얘기들은 어느 사기에 아니면 어느 유식한 양반들의 의식 속에 다 들어있는 얘기를 제가 합니다. 이 세상에서 말하기가 가장 두려운 게 뭐냐 하면은, 역사적 논거를 제대로 될 수 없었을 때는 아무리 박식한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 말씀은 값어치가 없는 겁니다. 제가 어떻게 생각하면은 그 많은 그 이야기들 속에는 엄청난 그 지혜가 번쩍거리는데, 그 많은 지적인 그 세계를 어떻게 그렇게 많이 아느냐 하고 의문 가지고 묻는 분도 계시고, 그렇지만 저 개인적으로 보면 하나도 그게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비록 내가 책을 여기 가져오지 않았다 하더라도, 대형 박물관에 이런 데 가서 대형 그런 도서관에 가서 내가 그 도서관에 가서 책을 들릴 수 않다 하더라도, 여기서 맘만 먹으면은 우리나라 서울 지금 국회 이사당에 있는 도서관에 제일 많이 가지고 있다는 국회 이사당 어느 구석에 처박혀 있는 역사의 어느 기록을 저는 찾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제 얘기는 진실부르기 때문에 안심 푹 하고 들어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박수 좀 크게 쳐줘요. 그러므로 지 이야기는 황당한 지 개인의 변설이 아니라는 걸 일단 이해해 주시고, 금오란 말을 태양이라 한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요.
여기 거모 신화에 보면 이 거모라는 이 태양이라 하는 이런 전설적 신화에 보면, 태양의 신화에 보면 이 거모는 왜 까마귀 옷잘 썼느냐 하면은 태양에는 이상한 까마귀가 3마리 있답니다. 아니, 까마귀가 1마리 있는데 그 발이 3개가 달렸대요. 이런 새들은 전부 이상세계에 있는 새다 이래지요. 이티라고 하는 거는 어디 저런 데 가보면 저래도 있고 저 어디 가다 보면은 이티란 거 봤지요. 그게 뭐냐면 또 똥개같이 생긴 거 이래 엎태놓은 거 있잖아. 그게 이티인데 그것도 이상세계에 있는 짐승이라요. 예.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오늘 많은 이야기가 나옵니다만은 이 거북이라는 것도 여기서 거북이라는 거북은 여러분이나 내가 많이 볼 수 있는 이런 바닷가에나 저 강가에 있는 거북이가 아니고 이상세계에 있는 거북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좀 있으면 말씀드리지만은 주작이니 현문이 청룡이니 백혼이 하는 그러한 방위의 짐승의 이름을 갖다가 붙였고 그런 그림 그려놓은 것은 그 그림들은 우리가 흔히 보는 짐승과 좀 다르다는 것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내가 오늘 풍수지리설로 본 거모산과 구미라는 이야기에 앞서 풍수절의 설의 그 비조라고 하는 시조라고 하는 우리 옛날 우리 조상의 할아버지, 우리 불교인으로 본다면 우리 불교에서는 아주 큰 할아버지지요. 신라 때 4대 성인으로 보면은 신라 4대 성인으로 보면은 신라의 4대 깨달은 큰 대덕 스님으로 말하면 대사를 말하라고 이러면은 예? 원효가 먼저 들어가죠. 원효 이상이라든가 예? 이런 진강국사라든가 그 외에 많이 들어갑니다만은 이 4분 중에 한 분이 우리 도성국사입니다. 이 도성국사에 대해서 저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많은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이 도성국사라고 하는 이 양반은 역사적으로 난 인물 연대를 보면은 827년에 나서 898년에 돌아가셨으니까 71살로 이 세상을 마감하신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양반이 몇 살까지 사는 것이 중요하거나 역사적인 그런 기록이 중요하진 않습니다만은 이분이 70평생을 사시면서 우리나라 산천지명을 거의 다 그분이 지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이 도성국사라는 양반은 우리나라 산천지명을 이렇게 뜯어곤질 수 있었느냐? 그분은 자기로부터 자기가 살아온 역사를 과거를 미천년 내다보는가 하면은 수만 생을 내다보기도 했고 앞으로 올 일을 수천 년 역사를 자기가 훤히 다 봤던 어른입니다. 그러면 계산해 보십시오. 827년에 나서 898년에 돌아가신 그 어른이 그럼 약 900년 전 사람인데 900년 전에 900년 전 그때 났던 이 양반이 지금 우리 역사하고 보면은 1600년 되는 이 사이에 천년이라는 역사를 그분이 확실히 내다봤다는 증거를 내 고향 요 상주에 원 고향은 저 문경 농암 다락골입니다만은 이 상주 내가 100원 외서면 100원이라는 데 잠깐 살았는데 거기에 보면은 여러분들 상주 암창 공갈못이라는 그 못을 모두 다 알고 있고 노래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 민속요로 민요로도 많이 내려온 노래도 있습니다만은 그 공갈못이라는 이름을 도성국사가 짓다 이랬는데 그 공자가 참 희한하게 지었어요. 공갈 말을 깔자입니다. 이거 말을 깔. 공갈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전설에 의하면은 공갈지가 도성국사가 봤을 때는 콩을 한 대 볶아가지고 말을 타고 달려야만이 그 연못을 한 바퀴 돌았다 할 정도로 그렇게 큰 대호수였다고 이럽니다. 그런데 내가 이 조그만 할 때 그 와서 국민학교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때인가 4학년 때 내가 가서 봤을 때는 뭐 조그만한 어린 눈에 봐도 별것도 아닌, 그거 뭐 항소 오줌 싸가지고 붙이는 어디, 발자국 같은 물을 보고 말이지, 콩을 한 대 볶아가지고 한 바퀴 돌았다 가는 그런 우리 동양 고유의 과대 망상적인 그런 말들 있지 않습니까? 너무 공갈이
우리나라 이 말씀 중에 보면은 공갈이 너무 심하고 쉽게 말하면 극대화와 극소화가 너무 심한 이런 얘기들이 많지요. 그래서 난 어째서 이 못을 갖다가 물이 시퍼렇게 있는 이 물을 보고 어째서 공갈못이라 했을까? 전설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큰 못인데. 자, 그러면 거기서 공갈못이라고 하는 공금이라는 데서 조금 더 한 10리나 올라가면은 무리가라는 동네가 있어요. 무리가란 말은 물가란 말인데 거기는 물이 없어. 그 동네는. 아마 이 방송을 듣는 우리 고향 양반들은 너무 이 얘기를 들으면 사실적으로 와닿을 겁니다. 그런데 무리가라는 데는 물이 없고 공갈못은 아이고 벌쩍 말랐다 했는데 공갈못은 물이 시퍼렇고.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천년 후사를 그 양반이 정확하게 내다봤다는 게 뭐냐. 공갈못을 저 무리가로 그걸로 올리놓으니까 그걸로 이 공갈을 이 짝에 공갈못은 바짝 말라 논을 만들고 공금이라는 그게 있던 옛날 못은 말라가 논을 만들어 뿌리고 무리가라는 도로 그다가 못을 만들었는데 저 언척이라는 말도 재미있어요. 그 언척은 상당히 먼 데 있습니다. 외섬이라서 상당히 먼데 그 굴을 뚫어가지고 말이지 언척에서 거기에 저 무리가 있는 배 고개 넘으면은 이시내란 동네가 있습니다. 이시내란 말은 내를 잇는다 이 말인데 아이 언척에 있는 물을 굴을 뚫어가지고 무리가에 물을 담아가지고 그 이시내로구만 이 도랑을 파가지고 저 상주 가면은 너추리라는 데가 있어. 너추리. 상주 양반은 알기라. 너추리는 늦게 죽인다 이랬는데 그거 공갈못이 바짝 말라가지고 무리가에 물을 가다가지고 이신에 내를 이어가지고 그걸로 물을 펑펑 하니까 지금 상주 거기에 돌판 그 물이 지금 옛날 너추리한데 늦게 물이 죽여져가지고 지금 옥토가 돼 있잖아. 왜 이 얘기를 한 줄 압니까? 옛날 어른들이 여러분 살고 있는 동네나 이름을 명명 지을 때는 그러한 역사적 사실과 역사적인 그런 의미가 그 속에 숨어 있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거기 뿐이겠습니까? 내가 군에 있을 때 저 전방에 있을 때 골골마다 산산마다 이름을 보니까 죽은 꼴이라는 고래는 6.25 때 사람이 얼마나 죽었다는 사실도 거기 적혀 있어요. 그러면 내가 모르긴 몰라도 구미 여기도 돌아다니면서 동네 이름만 딱 보면은 여기 누가 잘 살고 어떤 사람이 오면 여기 오면 어떻게 딱 하는 동네 이름이 다 그게 여기서 살면 잘 살고 여기서 못 산다 이런 말도 있는데 못 산단 말은 없어. 우째 살아도 잘 사는데 재수 더러운 놈은 그거 산다 이래놨다고. 자, 그건 거기고 도성국사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연구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조상들의 지혜를 우린 찾아가지고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전자문화라고 하는 이게 문명이라고 자랑하는 여러분 자랑하는 이 컴퓨터 문명에다가 갖다 비긴다면 조금 이따 내가 설명하겠습니다마는 오늘날 우주 물리학자들이 그리고 모든 전자 물리학자들이 생각하는 사고를 훨씬 더 뛰어넘어 있다는 사실에 여러분들이 기절 초풍 안 하면 사람도 아니라 옛날 어른들이 여러분들이랑 내가 생각한 그래 어디 뭐 원시 이건 아무것도 모르는 무식한 우리 뭐 누구 같은 줄 알아? 왜 우리 조상들이 이런 높고 깊고 그 차원 높은 그게는 철학과 그리고 그게는 종교와 그리고 깨달음까지 있는 이런 조상들을 우리는 누구도 좀 더 돌이켜볼 생각 안 하고 희한한 저 무리들이 이상한 야망이나 대망에 빠져가지고 미친 개짓을 하고 이 세상을 이렇게 어지럽게 하는 거 보세요. 나 같은 영감이라도 와서 힘주어 이렇게 무슨 무작한 얘기라도 이렇게 안 뭉개놓으면은 우리의 이렇게 금쪽 같은 이 성인들이 남긴 이런 말씀들은 누구도 이걸 찾아서 발견할 길이 없고 거기에 한 번 고개 돌리는 인간도 없다는 사실에 사실은 개인적으로 눈물이 나요. 어쩌다가 이 나라 이민족은 이렇게 됐는가? 영국이나 프랑스는 그러냐? 가보세요. 옛날 조상이 해놓은 그 전통적인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지금 이렇게 가꾸고 닦아가지고 세계 국제에 있는 그 관광 수입을 올리고 있다 이 말이야. 공갈못이란 건가 무리가라든가 저 이시내라든가 너추리라든가 이것만 의미를 잘 새기도 너추리 가고 그 여기에 산골짜기 이 촌양만들 그 관광 수입을 올릴 긴데 그거 뭐 알아야 올리지 뭘. 내 얘기 듣고 한번 구경 갈게 그게 그런가 안 그런가. 저 영감 저거 볼소리 많이 한게 저 거짓말한 거 확인하러 가보란 말이에요. 이거 아는 사람 있나 모르다.
지금 금호산으로 잠깐 올라갑시다. 얼마 전에 이 남아사 주지선님과 더불어 그게 옛날 사시던 절이라 해서 해운사란 절에 제가 갔습니다. 그 빛은 뭐 하루 점들어 있어봐야 뭐 서너 시간 들어올 동 말 동은 깊은 골짜기입니다만은 그래도 명산에 가면 명산다움이 아니습니까? 음숭생숭하고 가보면 기암절벽이 이리저리 눕거나 섰거나 엎어 있거나 제껴 있거나 그리고 여기저기 절벽에 여기저기 뽑아서 있거나 누워 있거나 좌우지간 숲을 기목들이 서 있는 이런 모습을 보면은 여러분들 자연 풍광이 참으로 신비로우면 놀랄 겁니다. 그런데 그 해운사 법당 뒤에 이래 보면은 옛날에 도성국사가 공부했다는 그 바위굴이 있습니다. 그 바위굴은 우리 같은 사람 잘 올라갈 수 없습니다만 요즘 시에서 모두 행정을 잘 해주셔서 그런지 그 뭐 공무원들이 우째고 뭐 이래 뭐 사람 넘어갈까봐 다칠까봐 뭐 이 셀 갖다 이래 잘해가지고 그래도 뭐 국민들이 마음대로 다니면 구경할 수 있도록 잘해놨대요. 그건 내가 고맙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옛날 도성국사 같은 양반은 모르긴 몰라도 신통을 해서 뽕뽕 날라다닌 게 그 굴에 들어갔다 나갔다 했지 진짜 우리 같은 사람 마음대로 다니도 못한 그 절벽에 말 그 안에 굴이 있더라고. 뭐 가봤지요? 모두 그 여기 시에서 공무원들 저 양반들이 그래도 좀 머리 잘 써가지고 여러분들 다니기 좋게 해놨잖아. 물론 뭐 돈 많이 준 게 그랬지 세금 많이 냈게 그랬지 안 그래? 지 돈 주고 했어? 옛날 도사들이 산에서 기암절벽 굴 속에 이래 앉아가지고 토굴이라는 굴 속에 앉아서 뭘 했겠는가? 사실은 여러분이나 내가 참으로 찾아봐야 되고 한번 다시 되새겨봐야 되고 이 오늘날 이 대패된 우리의 머리 이식 속에 새로 심어놔야 될 그런 도인들의 어떤 깨달음의 세계라든가 그분들의 삶을 여러분들은 나는 새롭게 새겨봐야 되고 한번 뒤져봐야 되고 그리고 나도 그와 같이 살아봐야 돼요. 어쨌든 그 해운사라는 절 뒤에 있는 기암절벽에서 도성국사가 거기서 돌을 닦았다는 도성굴이 있는 걸 미루어 보아 분명히 거기 계신 건 사실이고 이 양반들은 여기만 이렇게 다닌 게 아니고 신라 때 양반이다 보니 물론 그렇지요. 신라 말 양반이고 이 양반의 여러 가지 기행, 덕행 이런 거는 우리가 다 여기서 말씀할 수는 없으나 몇 가지 큰 것만 예를 들면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양반이 어째서 도성국사가 이어와서 이 산을 금호산이라 했겠는가 이거지. 어우 태양이여 오자 이게 가마귀 오자를 오라고 내가 그랬죠 전번에 감탄사라고. 오 태양이여 금호산은 오 태양이여 오 516이여 구미라는 말은 516으로 전번에 잠깐 풀었지요. 여러분 내가 그 오 태양이여 오 516이여 하는 이 이야기를 거북이 뚜껑에 있는 숫자 인류의 역사적으로 볼 때는 수의 발견이라 할까 수의 이기 개발이 처음에 시조된 것이 뭐냐면 하도낙서라는 게인데 하도라는 게인데 그 하도의 그림이 뭐냐면 거북이 뚜껑에 있는 숫자요. 그 수의 수의 그 발견이 지금 오늘날 모든 물리학의 기본이 됐다는 것도 전번에 잠깐 말씀드렸어요. 좀 이따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쉽게 말하자면은 금호산이란 말은 오 태양이란 말이 되고 구미라는 말은 516이 됩니다. 그야말로 이 나라에 태양과 같이 잠깐 이 나라에 빛을 비춰준 양반이 그 나라 수학적 철학적 임의로 숫자가 뭐냐 말이에요. 516 하냐 말이에요. 그러니 해놓은 그러는 업적 위에 오늘날 요만큼이라도 우리가 풍요를 누리고 잘 산다는 것도 감사할 줄은 좀 알아라 이게요. 천하에 나는 밟아 죽이고 싶고 정말로 무릎 꿇고 싶은 인간들이 감사할 줄 모르는 거, 감사할 줄 모르는 거. 덮어놓고 남을 비방이나고 나는 비방해도 진리 아닌 걸 비방해요. 더러운 놈 비방해요. 나는 분명히 얘기합니다만은 진리라면은 이 모마이라 온갖 거 다 바칠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왜 모두 옳은 말을 못해요? 그 올리라는 게 만날 군사 독재 뭐 이런 소리로 묶고 모두 처바르고 지 마음대로 씹으려? 그러면 도성국사라는 양반은 1000년 전에 거기서 돌에 그 앉아가지고 공부하실 때
금오라는 말은 옛날 금오신화, 금오라는 태양시 그 전설적으로 내려오는 그야말로 이 태양과 같은 존재가 반드시 여기서 나온다는 걸 알고 그 말을, 언어를 옛날 그 전설 비결은 보면 이 도선 비결도 있고 뭐 정감록 비결도 있고 비결이 많습니다만은 남사고의 비결도 여러 가지가 있고 많습니다. 한비의 비결이 우리나라에 많습니다. 그리고 원효 스님이 이 세상에 남겼다는 비결도 그게 뭐 요즘 뭐 있는 동 많은 동 요새 뭐 나온 건 책자가 나왔단 말도 있는데 내 못 봤습니다. 누가 그 비결을 했던 간에 그것은 역사적 사실, 그러한 사실을 밝힐 때는 온 인류에게 우리 민족에게 뭔가 이걸 등불로 삼으라고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도선국사가 참으로 어떤 분인가 크게 우리가 사귀어야 되는 것은 신라 말에 고려를 창건하신 건국하신 왕건이라는 양반을 이 세상에 훌륭한 인물로 태어나게 한 지리 풍수설이라고 하는 유전공학을 써가지고 위대한 인물을 지구상에 남겼던 가장 역사적인 인물로 도선국사를 제하고는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람 몸에 있는 유전자를 뽑아가지고 뭘 어떻게 해보겠다 하는 연구가 지금 세계적으로 상당한 거기 모두 큰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우리 역사적으로 본다면 도선이라는 제 양반은 풍수지리라고 하는, 풍수란 말은 뭐냐 하면 아다시피 바람이 이리저리 잘 통하고 물이 이렇게 잘 있어야 된다. 물이 있어야 인류가 모든 게 이렇게 생존하듯이 모든 문화는 세계적으로 본다면은 정신문화뿐만 아니고 모든 물질 문화까지도 전부 강가에서 물가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풍수란 말을 씁니다. 그러면 지리라고 하는 그 이치는 뭐냐? 오늘날로 말하면 유전공학과 같은 어떤 공법입니다. 나는 이걸 자연공학, 요즘을 말하면 환경공학이라 이랍니다. 그런데 그 방법을 이 양반은 썼다는 그런 기록이 어디에 있느냐? 전설적으로도 내려오고 기록적으로 본다면 그런 게 있어요. 왕건 아버지가 누구냐 하면 신라 말 아다시피 좋은 계급이 있던 양반이거든. 그에게 당신 아들이 훌륭한 아들이 여기 날 테니까 지금 개성이죠. 지금 개성 그 당시엔 송악으로 돼 있어요. 거기다가 어느 명당 자리를 잡아주면서 여기도 36칸 집을 짓고 어떻게 집을 지라고 자연까지 가르쳐 줬어요. 거기서 만들어서 난 자식이, 태어난 자식이 왕건이다 이 말이에요. 역사적으로 보면 이렇게 참 세상 사람이 믿거나 말거나의 시간에 나올 이야기입니다만은 풍수라고 하는 지리에 의해서 그런 인물이 나온다는 증거가 지금도 그렇습니다. 큰 인물이 나오려고 하면 큰 산에 나와요. 큰 산에 가야 큰 호랑이 있고 큰 짐승이 있듯이. 예? 이래서 고대로부터 산신사상이라고 하는 건 다름이 아니라 아무래도 큰 산 밑에 가야면 큰 게 있고 지금 불교적으로 얘기하면은 히말라야 산을 배경해가지고 주로 모든 절이 만들어져가 있습니다. 예? 그건 경전적으로 말하면 수미산이라는 산의 그 대표적인 비유의 산이 지금 히말라야 산이요. 히말라야 산에 그 비유적으로 된 것이 절마다 뒤에 배산이란 산입니다. 그래서 이런 명산에 가보면은 도선국사가 여기뿐만 아니고 우리나라 산천에 어디 가도 그 어른이 자리 잡은 절이 고려 때는 엄청나게 많았고 심지어 이 왕건은 그 후에 이 세상에 나가지고 직접 이 도선국사를 만나서 법문을 직접 듣지 못했다고 그럽니다. 그래도 그 어른은 어를 새겨가지고 정치를 가지고 그야말로 불교 정치를 그 양반은 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즐겼던 것도 그 당시 왕건 같은 분은 도선국사가 지정한 절이 아니거든 함부로 절을 짓지 못하게 한 그런 강령도 있어요. 어쨌든 이 어른은, 도선이라는 어른은 어느 정도 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불가사의한 예언을 설해놨느냐 하면 지금 이 부산에 가면은 부산이 그 당시 이름은 부자부자 매산자입니다. 부산인데 그 부산을 갖다가 팔금산 이 팔자 붙여가지고 이 세금잘 넣어가지고 부산이라 이래 가마부자 써서 이랬는데 이 양반이 말하기를 38 따라지들이 부산에 와서 부자가 될 기다 이랬다고 이래요. 자, 이게 참 재미나는 게 이
38 따라지라는 말이 뭐냐면 38선 넘어온 거지들이 38선 6.25 때 얼마나 많이 넘어왔어. 전부 빈손으로 왔어. 전부 부산에 와서 부자 됐어요. 이것을 그 양반은 천년 전에 얘기를 했고 또 그건 나비 두고라도 봅시다. 지금 개성은 본디 송악인데 개성이라 한 거는 지금도 그 문이 열렸다 닫렸다 하는데 지금은 이미 그 문이 열려져 가지고 이제 기차도 왔다 갔다 한다 그러니까 개성은 개성이라도 이제는 그 개성이 활짝 열린 문이 되긴 됐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쉽게 말하면 풍수지리학적 의미를 지금부터 설명을 좀 할게.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들 만약에 고고학을 연구하려고 하면은 주역이라고 하는 어렵고 난해한 글을 모두 읽을 줄 알아야 되는데 주역의 기본의 원문이 뭐냐면 그 책 이름이 화도낙서라. 화도와 낙서라는 걸 모르고는 동양 철학을 연구할 길이 없습니다. 점치고 멋치고 하는 사람들이 화도낙서를 모르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전번에 내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거북이라고 하는 이 거북이, 거북이 이 밑에 똥구멍이고 여 발이 있고, 여기 이제 내가 흔히 대가리란 말을 잘 쓰는데 여러분도 대가리도 여기서 내가 잠깐 밝히고 와야 돼. 전번에 대가리라는 말을 많이 써가지고 서울 양반들이 들으면 나보고 천하 쌍놈이라 그럴까 같아서 본래 난 쌍놈이니까 괜찮지만 대가리란 말이 이게 우리가 표준어입니다. 모두 받아 적어요. 대가리가 맞아요. 대가리란 말은 우리말로 지혜 덩어리. 그런데 오늘날 저 국어학자들이 어떻게 누가 만들었는지 몰라도 머리락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머리락 하면 이게 머리털이 머리지. 아니라? 이게 머리 아니라? 아니 어떤 빌어먹을 놈이 남은 머리통을 머리락 해요. 요새 해부학 하는 사람들이 말이야 웃기도 안 해요. 대가리란 말을 이거는 경상도 방언이라 이래가지고 가짜 이 성가짜라 이거. 머리라고 해놓으니까 머리. 머리 만약에 두부라고 하면 머리 두부라고 하면 뭐 두부란 말은 머리털 난 부위가 두부지. 이거는 면부고 이건 척두부고 이건 경부고 부로 말하면 대가리란 말을 지혜 덩어리라고 제가 푸는 것은 많은 학자들 국문학자들은 지 이야기를 듣고 이 사람 늙은이 말이 사실인가 아닌가 연구 좀 하시고 살펴보세요. 신라 때 노공이란 양반이 원각경 12부경을 번역하면서 사람의 머리를 대가리 중에 진지가 있다 이렇게 밝혔어. 대가리 중에 진지가 있다. 참된 지혜가 있다 이랬어요. 그러므로 대가리를 이렇게 써요. 이자는 이거 정자로 쓰면 이래 이할 이자라 이거 이자 이거. 이 대가리란 말을 쌍말이라고 한다. 이런 환장할 놈이 있나? 세상에 그러면 이게 두부락 하면 머리락 하면은 머리털이 기고 뭐 두부락 하면은 머리털 난 부여 두부고 맞아요. 그러면 목으로 이걸 전부 다 뭐라고 말하면 되냐? 통칭하는 말이 없어졌어. 대가리란 말이 빼져가지고 없어져가지고 그거 부일까봐 여러분들 발바닥 밑에 지랄용천혈이 있는데 지랄용천이라는 혈 이름을 빼고 난 게 갑자기 히떡 넘어가서 뒤질라고 뻐덩뻐덩 할 때 그 찌르면 금방 살리는데 지랄용천은 쌍말이 돼가 지랄용천이란 말은 반드시 알아라. 지랄용천 발바닥 밑에 용천혈을 알아라 이 소리인데 그뿐인 줄 알아. 세상에 요즘요 이상한 시대라. 어떤 시대냐 하면은 어른도 아도 없는 시대가 돼가지고 애비도 없고 할아버지도 없고 또 저희 애비하고 저 어머니하고 살아도 저 할아버지하고는 또 안 살아요. 이놈의 시대가. 이런 버르장면이 없는 시대가 되다 보니까 이 말이나 뭐나 언어나 이것뿐만 아니라 저들 멋대로 편리한데 말을 만들었어요. 대가리란 말이 지혜 덩어리 이 얼굴 전체 목 위에 전체적인 통칭이 이 말이 맞는데 내가 대가리라 한다고 해서 혹시 누가 천도사 그 영감 너무 그 무작하고 무식하게 욕잘하더라 이 간다고 하거든 통가지를 때리더니 야갈통을 집어 쳐버려. 자식아 좀 배우고 이 자식아 뭘 알고 싶으래 그래. 이거는 내가 딴 사람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나라의 유식한 학자 국문학자들 좀 연구하세요.
우리 쓰고 있는 용어, 손이란 말은 발이란 말을 안 하나, 얼굴이란 말을 안 하나. 정말 안단 말인가? 그래도 돼요. 내가 소리 지르고 감 지르고 욕한다고 이걸 유감스럽게 생각하지 말아요. 나 같은 늙은이라도 이 지구상의 말세에 있는 건 다행인 줄 아시라, 이기라. 이렇게 용기 있고 감 지르는 영감도 지구상에 잘 없어. 전부 적당하게 한미주로. 있긴 있더라. 있긴 있대. 아닌 거를 긴 거라 하는 거. 거짓말 하는 거. 거짓말 하는 놈은 이 세상에 존경받고 대우받고, 참말 하는 놈은, 다른 말 하는 놈은 다 시기라 해요. 5만 년 역사가 거짓을 했어. 참으로 깨닫고 하는 사람 말은 바른 말인데 그건 안 믿고 그건 사람 죽이뿌리요. 예수가 그래 죽었고 많은 성인들이 그렇게 죽었어. 그리고 지금도 이 세상 보세요. 거짓말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존경받고 이 세상의 사회 정의로 부각될 수 있는 이런 시대에 여러분이나 나도 살고 있다는 걸 깊이 알고 이 얘기를 잘 들어. 그러므로 앞으로 이 대가리란 말 이게 잘 애용하시라 이 말이라, 쌍말이 아니란 걸 아시라 이 소리라. 그 다음에 많은 얘기를 할 때 하고 오늘 내 급한 것부터 할게. 이야기 급한 게 많다고 얘기 지금. 이 얘기를 하려고 하면 나는 막 이 항아강보다 난 머릿속에 뭐가 많이 들었어. 막 무슨 나름말이가 아는 게 지식이 막 지혜가 막 저들 막 서로 튀어나오려고 막 야단 벌써 끼겠어. 뭐 이게 정신을 못 차리겠어. 뭐부터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어. 얼마나 막 쏟아지는지. 어쨌든 여러분들 잘 받아 적어놨다가 기억해서 잘 애용하십시오. 에? 머리가 뭐라 머리가. 머리털이 머리지 또 그건 거기고. 자오정한 이 도성국사가 말이야 이 양반이 응? 우리나라 산천지명을 이 양반이 거의 다 짓는데 다 짓어요. 그거 다 짓는데 그건 남에 두고 이 양반이 어째서 전번에 내가 이 하도낙설 내가 설명하면서 여기에 보면은 꽁지 있는 이 부위는 여기에는 동그란 점이 1개가 있었고 오른쪽에는 보니까 동그란 점이 4개가 있었고 복판에는 이게 5개가 있었다. 에? 5개 없어요. 위에 머리 있는 2개가 있고 오른쪽에는 보니까 3개가 있더라. 이것을 먼 훗날 낙서라는 데서, 낙서란 말은 이때 글이 나와요. 하도라고 할 때는 다음에 내가 이 민속학 얘기에 하도와 낙서에 대해서 더 많은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절에 가면은 실제로 절을 볼 줄 아느냐, 절 구경했다 이랬는데 어떻게 구경하는데? 에? 절에 가면은 절은 처음부터 들어가면서 끝까지 나올 때까지 거기에 있는 모든 조형의 예술은 거기 전부 형설의 문자라, 문자. 에? 여러분들 조상 제사 지낼 때 고기 갖다 놓고 문어 갖다 놓고 이랬는데 그걸 뜯어 잡수라고 갖다 놓은 줄 알아요. 조상이 먹고 가면 지사도 안 지낼 양반들이 안 뜯어 먹고 간 게 그 천만 다행히 갖다 놓지. 이건 내 농담이라. 저 절대 안 그래요. 안 그래. 이 농담으로 들어. 그 말이라면 농담이고 유머가 있어야 듣기 좋지. 이 철학같이 나같이 딱딱한 얘기는 안 웃기면 재미가 없어 못 들어요. 그렇거든 박수를 좀 쳐봐. 이씨. 그러므로 절근이나 뭐나 이런데 고도의 옛날 그런 문물 같은 거 역사의 유물을 보려고 하면은요 이런 지혜의 눈이 없으면 못 봐요. 뿐만 아니라 이거 뭐 엄청나게 어려워요 지금. 그래서 이것을 바깥으로 처음에는 여기 하나, 둘, 서이 이게 바깥으로 끌어내면 너희 이렇지. 복판에는 동그란 게 5개 있었다. 이래 더하니까 6이 되고 이래 더하니까 8이 되고 이래 더하니까 7이 되고 이래 9가 된다고 전번에 배웠어요. 자, 이거를 이쪽을 방향으로는 북 이래요. 북. 이쪽을 남 이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고고학을 연구하려고 하면은 돌에 27이란 말이 있으면 남쪽이다 이 소리라. 돌에 본 게 16으로 써놓으면 북쪽이다 이 소리라. 방향으로는 북쪽. 색깔로는 이 적색이다. 붉다 이 말이라. 붉다. 그래서 주작 현무 이래서 주작은 뭐라? 붉은 그 공작새 같은 게 있어. 붉은 공작새 지금 저기 고려 고분에도 있고 우리 고분에 가면 붉은 공작이 있는데 그 새도 이상한 새라. 그게 발이 3개가 있고. 그게 보면 대가리는 또 뭐 같은 거 하면 거북이 것이 생겼어도. 그걸 주작, 붉을 주자. 참새작자라고 하고 공작작자 이래요. 그 다음에 여기는 현무 이래요. 현무. 북쪽을 현무 이래요. 자, 오늘 이 얘기 하려고 그럽니다. 현무. 그 다음에 오른쪽을 이거 청룡 이래고 용. 청룡. 청룡 백호 이런 얘기 많이 들었지. 이게 뭐 요새 누가 만든 게 아니라 이게
옛날 이게 이미 지금으로부터 4,500년, BC 4,500년 전에 나왔던 학설이라. 그 학설의 책 이름이 뭐냐? 하도라. 이 이론을 깊이 이해하려면은 지구상에 가장 오래된 책이 뭐냐? 황제 내경 소문 영추라. 거기에 보면은 여러분들 주역이라고 하는 거는 공자님이 주나라 때 만들니까 그거는 얼마 안 돼요, 역사가. 공자가 나와서 옛날에 고대 지금으로부터 자기 공자 때부터, 공자 그 시대부터 4,000년 전에 있었던 역사를 모아가지고 정리했어, 공자가. 그래서 주역이래요. 주나라 때 그걸 엮었다 이래서 주역이라 이래요. 그 공자가 하셨어, 그 일을. 주작 현무, 여기는 백호이래, 백호. 흰 호래. 그래서 여러분들 절에 가서 흰 호래 보면은 그쪽이 서쪽인 줄 알면 되고, 방향으로는 서라, 이게. 서. 예? 방향은 서, 여기는 방향으로는 동이라, 동. 그래서 여러분들은 청룡을 보거든 저 동쪽을 말하는 줄 알고, 백호를 보거든 서쪽인 줄 알아야 돼요. 그래, 풍수지리 볼 때, 동쪽이냐, 서쪽이냐 보고 좀 백호가 어떻고 청룡이라 하는 줄 알아, 좀. 방향도 모르고, 이 짝을 갖다 쪼만하다고 백호라 해 쌓고, 이 문자 써졌게요. 지리 풍수에 대해나 역학에 대해서 깊이 연구하신 분들은 물론 잘 아실 걸로 제가 믿습니다만은, 절대로 지 마음대로 이런 임의유추로 말을 만들어서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나처럼 고서를 갖다 증명을 대야 돼요. 반드시 논거를 대야 됩니다. 그러나 학술적 논거가 없는 건 전부 이거는 삿된 사담이 돼서 못 씁니다. 이런 건 망어가 됩니다. 그렇든 이렇든 간에 이런 도성국사가 말한 이 지리 풍수설이라든가 주역에서 말하는 여러 가지 인생 문명론 같은 거를 뭐라고 말하느냐? 임의유추의 언어망발이라 이래요. 그래서 이걸 전부 함부로 이런 소리를 하면 죄받는 걸로 돼 있어. 그래서 꼭 알아야 되는 거는 남쪽을 갖다가 주작이라 하고 북쪽을 현무라 그러는데 이걸 거꾸로 뒤져보면 우리나라 대통령 이름이 돼요. 저런이 남북을 지금 얼마 전에 그게 발로 두 내우가 밟고 넘어갔어. 개성이라는 문을 그냥 자기 발로 걸어갔어. 이러한 역사적 의미를 이 양반이 이미 예언한 기록이 있어요. 요새 지가 잘나서 지가 째서가 아닙니다. 이미 1000년 전에 이렇게 알았어.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는 것도 알았어. 송악을 갖다 개성이라 해서 문이 덜컹덜컹 할기다 해가지고 얼마나 그게 판문점 거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문 가지고 시비를 오랫동안 얼마나 했느냐 말이야.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는 건 자유로 돼. 나같이 민속학이나 고고학이나 그런 이런 역사적 이런 의미를 깊이 아는 사람, 이러한 머리로 내가 풀 때는 참으로 신기한 거는 뭐냐? 북쪽을 현무라고 하는데 현무는 실제로 짐승입니다. 기괴한 짐승인데 그 짐승의 이름은 불교적으로 얘기하면 가루라 긴나라 마우라 하는 게 그기라. 그렇지만 그건 비록 짐승이지만 오신통이 있다 이랬거든. 그렇지만 우리가 볼 때 그 사람은 하찮은 거 별거 아닌상 싶으지만은 여러분이나 나 보통 사람들 의식을 뛰어넘어 있다는 것도 믿어주시라 이 소리라. 집에 가서 많이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방금 얘기했습니다. 모든 역학이라는 주역 점술이라고 하는 거, 복술 점술 하는 거는 이미 유추의 언어 망발입니다. 비록 그 언어 망발이라 하지만은 이 세상의 사실로 드러나는 그 현실 앞에는 누구도 꼼짝을 못해요. 1000년 전에 송악을 왜 도성국사는, 그리고 도선이라는 선자가 보십시오 스님, 말씀은 변에 먼저 선자라 먼저 말했다 이랬어. 내가 말한 게 아니라 천명이가 말한 게 아니라요. 도선이라는 국사가 먼저 이렇게 다 밝혀놨는데 뭐를 안다고 까불아요. 까불기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참 불가사의입니다. 옛날 어른들의 지혜는 불가사의, 불가의, 불가량, 불가사의란 그게요. 참 청량하기가 어려워요. 그 개성이라는 저문이 물론 역사적으로 볼 때 주도적인 역할을 한 분도 계십니다만은 나는 우리 부산의 고향의 양반이고 하니까
애정을 가지고 지금까지 지켜봤고 혼자 마음속으로 울기도 많이 울었고 한없이 걱정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어쨌든 주작 혐의에서 뒤져보니까 그 어른 말씀이 그 어른 이름이 되니까 내가 오늘 역사적 사실을 밝히는 바입니다. 그래서 아울러 우리 이 땅에 나신 박정희 대통령 저 어른은 도성국사가 밝히기를 금호산 구미여 해가지고 태양이 516이여 하고 밝혔다는 사실. 여기 보면은 516 아닌가 말이에요. 이게 거북이의 꼬리 아닌가 말이에요. 꼬리 여기. 이걸 구미라 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은 아시라 이 말이라. 제발 구미 사시거든 구미라는 지 이름이나 알고 좀 이렇게 밥이나 콧구멍 숨이나 제대로 쉬라 이 소리라. 이쯤서 저 얘기는 마치겠습니다만은 많은 후학들에게 제대로 내가 고전을 보는 눈이라든가 고사를 읽고 그리고 전설적으로 내려오는 이러한 많은 전설적 이런 이야기들 있지 않습니까? 민속 이야기들을 제대로 이해하고 듣고 이렇게 하자면은 많은 여기 보면 많이 알아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첫째 육갑을 알아야 돼. 육갑. 천간이랑 알아야 되고 지지랑 알아야 되는데 천간 지지랑 갑발로 변경하는 병시 육갑한다는 게 짐등 이런 게 있어. 그것도 알아야 되고 뭐 복잡한데 아이고 이 은학 머리에 많이 들어가야 뭐부터 얘기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오늘 좀 하는데 좌우지간 지금 우리 정의를 좀 오늘 요 시간은 정리하고 넘어가야 되는 건 뭐냐 하면 도성국사라는 양반이 일찍이 우리 산천지명을 다 명명할 때 천년 후사에 그 사실적 일어나는 현실을 얘기했다. 여러분 앞에 다시 한번 이미심장한 말을 하나 남기고 이 자리를 물러가겠습니다.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거의 다 거짓입니다. 진실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내면에 있는 가슴의 소리입니다. 내면의 가슴의 소리에 여러분들은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볼 때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이 민속학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할머니, 아버지 그리고 여러분이나 내가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사실을 지금 밝혀놓은 것이고 제 아무리 지가 기고만장한 만성천자를 했고 지가 어떤 절대적인 권력과 검력을 가지다 하더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 운명이란 그 앞에는 꼼짝달싹을 못해요. 그래서 제가 전번 시간에 말씀드리지요. 이 세상의 진리라고 하는 것은 3대 원칙을 가졌다. 정리가 있고 망리가 있고 무리가 있다. 무리는 이거는 공덕으로 생기고 불가사의한 일이고 기적이고 이적이지만 망리는 허망한 짓을 하면 그렇다. 허망한 짓 중에 뭐냐? 에이? 허망한 짓 중에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허망한 짓 안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첫째, 초하루 보름 거무면은 집에 가서 에이? 술 먹고 집에 가서 마누라 곁에 좀 제발 가지마. 다시 얘기할게. 음력을 지켜야 돼요. 음력은 왜? 일유월살이라는 게 있는데 저 태양과 자력이 있는데 태양의 원력에 의해서 이 지구상의 모든 생명은 존재해요. 생명의 여러 가지 번성과 생주 이멸하는 생성 번성 과정은 거의 원력을 받아요. 그러므로 여성님들 여러분들 생리를 갖다가 달을 잘 써서 월경이라 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나 나는 고인들이 남기고 가신 여러 가지 어리라든가 전설적이나 아니면 현재 남아있는 우리들이 살고 있는 집 이름이나 그리고 내 고향의 이름이나 물 이름 이런 등등도 이러한 역사적 전설적으로 내려오는 이야기 속에서 그 참된 의미를 헤아릴 줄 아는 지혜로운 온 세상의 인류가 됐으면 해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다음 시간까지 모두 안녕히 계십시오. 됐어요?